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평일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주말에는 열정적으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제목 같은 경우는 이러셨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과 기업의 파산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었는데, 국가 소멸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벌써 이제 뭐 공중파에서도 이래 들어가면 국가가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기업이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수출 위주의 그런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대기업들이고, 대다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 기업들이 많아요. 중견기업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수만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나라라 그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수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수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버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많이 쓰러지게 될 겁니다. 아마 악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과 한번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서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거. 남자의 소득과 혼인율은 비례관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튀어나온 거는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 큰 인과관계가 없다. 뭐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저임금 여성들 같은 경우 혼인을 더 많이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결혼한 이후에 투잡 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며칠 전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언론들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 경제력 없는 남성 탓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 탓으로 좀 돌리는 일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남자 탓이다, 남자가 경제력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데, 일단은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또 이거는 2019년도 기사인데, 결혼시 남성의 경제력을 본다는 여성이 93%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제력 뭐 보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예전에 나왔던 건데, 남성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제력 41.4,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못하는 거는 상대 남성의 조건이다 32.5%로 가장 높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저출산 대책 중에서 이게 효과 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병태 교수님도 요거 관련해서 시리즈로 말씀하시면서 답이 없다, 뭐 거의 답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개 정도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남성의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잘 본인 그분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아예 그냥 고용이 유연화되어 있는 나라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그리고 소득이 늘어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결혼을 많이 해야 출산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출산의 본질은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고 생각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뭐 제가 어제 통계청에 4월 공영 동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 30대가 아예 쉬고 있다는 게 지금 40, 50대를 넘어설 만큼 인구가 적음에도 그런 자료가 나오는 거는, 지금 20, 30대의 고용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소득을 늘리는 쪽을 국가나 기업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를 제가 가져왔냐고 하면, 이걸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사사노 미사이라는 연구원이 쓰신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이분이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 3월로 여기에서 나온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한일 여성 취업률과 정규직의 비교입니다. 정규직의 비교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연령별 한일 여성 취업률이에요. 빨간색은 일본이고 파란색은 한국입니다. 일단 M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뭐 어바우트 나이대별로 보면 대략 10% 내외로 간격이 차이가 나요. 10% 더 여성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 M자형을 보이는데 M자형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여기가 25에서 29 이 구간인데 이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에서 44세쯤 가면 오히려 올라갑니다. 즉 아이를 어느 정도 양육을 한 이후에 뭐 재취업을 한다든가 뭐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취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50 중반 넘어서부터는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고. 자, 오른쪽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일 여성 정규직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나요. 20에서 29세까지는 한일 여성 모두 정규직 비율이 대략 뭐 60% 중반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후에 가파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30에서 39세일 때 오히려 늘어나서 거의 70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일 여성 간의 정규직 비율로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이 정규직이 비율이 높은 거예요. 취업률은 일본 여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비율은 한국 여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입니다. 왼쪽은 한국이고요. 오른쪽은 일본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파란색은 남성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주황색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여성입니다. 보시면 자 30에서 39세까지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한 80%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떨어지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30에서 39까지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랑 일본이랑 똑같긴 한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고 하면 이 격차입니다. 지금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격차가 그렇게 안 커요. 한 10% 중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40대까지만 하더라도 50대 정도 되면은 이 격차가 대략 한 20%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일본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올라갑니다. 20에서 29세일 때는 80% 중반 정도 계속 올라가서 40대 중반까지도 정규직 비율이 올라가면서 90% 초반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50 중반대까지도 90%를 유지하다가 55에서 59까지도 거의 90까지 하다가 그 후로 이제 급락을 하죠. 이제 은퇴를 이때 하는 겁니다. 반면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29세 이후로부터 급락입니다. 계속. 그리고 그 격차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남녀 비율로 봤을 때. 한국과 비교했을 때보다 이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지금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이 보고서를 내신 분 의견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일본이 이런가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일본은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여성이 맡고 생계 유지형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girls can do anything in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노동 형태를 받아들일까요? 난리 납니다. 이런 말 하는 정치인들 욕 들어 먹죠. 유튜버들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즉 일본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어 남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 부양자 역할을 맡고 가장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 책임을 맡아 가계 보조를 위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생애 가정을 보여왔다. 그리고 옆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 그래프는 왼쪽 같은 경우는 일본 여성의 이상적 생애 가정이고요. 하지만 오른쪽은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여성의 예정 생애 가정인데 일본 여성의 이상적 생애 가정과 예정 생애 가정은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난다. 여기 위에 거고요. 자, 일본 여성의 전업주부 지향은 1987년부터 97년 사이에는 감소했으나 이제 이때가 일본의 버블이 92년도에 터졌으니까 이제 버블기라고 보시면 되죠. 요때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를 지향 안 한다. 즉 일하는 여성을 많이 꿈꿨다는 거죠. 이때는 감소를 했지만 90년 경제위기 이후 물론 일단 일본의 버블도 있습니다만은 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경제위기 있었죠. 우리나라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환율 위기가 있었죠. 일본도 거기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 경제위기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일정 수준의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그 비율도 오늘날에는 20% 가까이 존재한다. 이제 완전 전업주부가 있고요. 그리고 주부를 하다가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 그리고 일가 주부를 양립하는 케이스, 이게 이상적 생애가정, 이 본인들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케이스가 일본의 여성들이 주로 꿈꾸는 거예요. 딩크라든가 비혼인 상태에서의 취업 같은 경우는 일본 여성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 전업주부로만 남는 여성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부로 있다가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양립을 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못한 여성들이 제일 오른쪽 비혼 취업 이게 마케이누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애 가정은 결혼과 육아를 통해서 한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재취업형 이거를 제일 많이 선호한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 된다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일단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일단 한번 이탈하는 거 그리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 거를 제일 선호한답니다.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유형은 일본 여성의 대부분이 육아를 하면서 가계 보조적인 역할을 파트타임 노동에 임하는 삶인데 이러한 생애 가정이 가장 지지를 받으며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든 아니면 파트타임을 하든 이런 생애 가정을 일본 여성들은 꿈꾼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것은 일가 가정을 양립하는 삶인데 자 9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를 거쳐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아마 이거는 그럴 겁니다. 이제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혼자 소득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양립하자 이런 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없는 생애 가정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 유형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가장 늘어나고 있는 생애 가정은 비혼 취업 유형이며 일본에서는 딩크와 함께 가장 인기가 없는 생애 가정이지만 늘어나고 있다. 아쉽지만 여성들이 희망하지만 일본도 한참 동안 남녀가 결혼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때 이자들이 하도 이제 콧대가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흘러간 거죠. 많이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는 전업주부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 비혼 취업으로 사는 여성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케이노들이죠. 오늘날 혼활 붐이 일어난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요거는 뭐 다음에 제가 혼활 관련된 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업주부라는 삶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한다. 100% 전업주부는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진보적으로 보였던 일하는 여성은 시험 여성의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점에서 봤듯이 사실 가계 보조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었다. 그러니까 남성 소득으로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가계 보조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청년 고용이 불안해지는 와중에 마케이노라는 담론이 부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자 이름인 것 같네요. 제가 일본어는 모릅니다. 주정이네요. 주정. 아무리 미인이어도 30대 이상 미혼, 자녀가 없는 여자는 마케이노, 싸움에서 징계, 패배자이며 기혼, 유자녀 여성은 카치이누, 싸움에서 이긴 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카리스마 주부는 카치이누의 상징으로 전업주부는 빛나는 존재로 TV나 잡지에 많이 등장한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업주부가 빛나는 존재로 TV나 잡지에 많이 등장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 상황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신데렐라 신드롬 아닙니까? 갑자기 여자들은 좋은 직업은 아니라도 갑자기 나이가 어린 재벌집 2세, 3세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공주님 데려가는 그런 거를 아직도 지금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게 이제 일타 스캔들인가? 그 드라마를 봐도 수학 1타 강사 1조짜리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남자가 갑자기 전도연을 만나가지고 잘 되는 그런 거던데, 뭐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드라마들 보면 글로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송혜교한테 누굽니까? 그 남자 배우가 연한데도 큰 대학 큰 병원에 거기 병원장의 아들이고 또 성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하여튼 아직 대한민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문제가 많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좀 뭔가 지적을 하고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죠. 대한민국의 아직까지 많은 소비 시장에서 주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돈 벌려고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2000년대 일본에서는 증가하는 미혼 인구를 배경으로 윗세대 여성 중 결혼을 안 하고 일만 하는 커리어 우먼이 마케이노라고 부정적으로 불렸으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거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위기 아니죠. 아직까지는 오히려 박수치는 분위기죠. 그리고 카리스마 주부가 카치인으로 부상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혼활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취업은 실패해도 결혼만큼은 성공해야 된다는 담론들과 함께 여성들 사이에서는 성역할의 분업, 남자가 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가서 적극적으로 돈 벌어오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 전업주부로 가고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재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를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서 성역할의 분업을 지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보수 회귀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일본은 겪었다고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려고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언론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한번 갔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언론들 보면 오히려 여성들 보고 열심히 일하러 나가라.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일을 할 수 있게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여성 스스로도 생계 유지형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형 노동을 취하고 있는데 여성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응? 여성들 사이에서 성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사람의 증가.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도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가 없다. 일자리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일본이 이제 버블이 터지고 일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죠. 양질의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소득이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들도 양보를 한 거예요. 일본 여성들은. 뭐 일본 여성들이라고 저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뭐 많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과 정치인들은 뭐 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자나우나 할 것 없이 다들 관심도 없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슈레더 총리가 한 것처럼 노사정 타협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우리가 일본 모델을 많이 따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날 수 있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시절 때부터 적극적으로 리쇼링 정책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뭐 없고 강성 귀족 노조들 깽판 치고 참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열불을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저출산 문제에서 뭐 해결책 웬만하면 다들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일본처럼 가야 된다. 일본도 그냥 간 거 아니다. 일본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함으로써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남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일본이 유지가 된 거예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을 안 받았습니다. 이민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그래도 1.2, 1.3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서구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서구권이 그나마 유지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민자를 증가시키는 거든지 아니면 혼외 출산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일본은 혼외 출산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권은 혼외 출산 플러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출산하는 걸로 출산율을 높일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가는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모델로 가야 돼요. 여성들 임금 늘려봐야 혼인율하고 비례관계 별로 없습니다. 남성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정부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분들 알아서 하시는데 기업도 정신 차리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요거 관련된 보시는 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 제품 구매해 줄 남자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생각해야 돼요. 당신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그 기업을 유지하려면 남성 위주로 채용해야 돼요. 남성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